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꼭 알아야 할 교육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듀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는 OECD 교육지표 2024의 주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명지 늘봄 전용 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문화재단 협의회와 협력해 경기 공유학교 및 늘봄학교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누리 한글의 활용법을 안내하는 배움 자리를 진행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 직업계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 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충북교육청 직속기관 국제교육원은 이주 배경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4의 주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2%로 OECD 평균을 상회하며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15,858달러로 2020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8명, 중학교 13.1명, 고등학교 10.5명으로 감소했으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외국인 유학생 비율도 4.4%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더욱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산시교육청 소식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명지 늘봄 전용 학교를 개교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학교를 운영해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늘봄 수요가 높은 명지동 지역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설립된 명지 늘봄 전용 학교는 학습형 늘봄과 보살핌 늘봄을 통합 운영하는 새로운 거점형 모델입니다. 명지 늘봄 전용 학교는 총 5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방과 후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며 다양한 학습형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특히 24시간 긴급 보살핌 센터도 함께 운영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부산교육청이 늘봄 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지 늘봄 전용 학교가 신도시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소식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문화재단 협의회와 협력해 경기 공유학교 및 늘봄 학교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경기도문화재단 협의회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과 복지를 위해 경기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등 23개의 문화재단으로 구성된 협력 네트워크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경기 공유학교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역 문화자원을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넓히고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두 기관은 상호 협력과 자원 공유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힘쓸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 소식입니다.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베트남 현지 한국어 교사와 코이카 파견 교사를 대상으로 한글 교육 지원 프로그램 누리 한글의 활용법을 안내하는 배움 자리를 진행했습니다. 누리 한글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한글 해득 시스템으로 중도 입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한글 교육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배움 자리는 한배 문화교류센터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베트남 현지에서 한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는 누리 한글의 사용법을 전수했습니다.
평가정보원은 향후 우즈베키스탄과 미국 등 누리 한글 사용을 희망한 국외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배움 자리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 소식입니다. 전남교육청은 도로교통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남 직업계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 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운전면허 취득 지원은 나주와 광양에 위치한 운전면허 시험장과 연계해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보통 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에 약 8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협약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은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상반기 지원을 받은 21명의 학생은 여름방학 동안 교육을 이수하고 전원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하반기 겨울방학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주민 다문화 교육 소식입니다. 충북교육청 직속기관 국제교육원은 이주 배경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주 배경 학생들이 다양한 감정 탐색과 자기 표현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 긍정적 자아 형성과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초등과 중등 학급에서 4명의 강사가 언어권별로 나에게 주는 선물을 주제로 2차시 집단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교육계 행사 이모저모입니다. 스마트 교육재단 행사 소식입니다. 스마트 교육재단은 제5회 전국대학생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이주민, 다문화, 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24일까지며 자세한 문의는 에듀TV 편성 제작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 행사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세계문화체험 행사 다놀자 파주 페스타를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9일 매주 토요일 경기 미래교육 파주 캠퍼스에서 개최합니다. 행사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경기 미래교육 파주 캠퍼스에 방문해 원하는 프로그램별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행사 일정은 다놀자 파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발걸음이 모여 위대한 여정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목표나 성취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꾸준하고 성실한 작은 노력들이 쌓여 큰 결과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내일도 더 풍성한 교육계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